(12.29) 여객기 참사 원인을 조사 중인 항공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. 유가족들은 사조위가 조사 관련 자료와 기록을 선별적으로 공개하며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이 사안 취재하고 있는 경제산업부 이지은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이 기자, 지난 주말 사고조사위원회가 유가족을 상대로 조사 과정을 설명하다 거센 항의를 받았잖아요. 어떤 상황이었던 건가요? 네, 이 사고조사위원회가 유가족에게 엔진 정밀 검사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. 네. 이 자리에서 이 조종사가 엔진이 크게 손상을 입자 이 손상을 입은 오른쪽 엔진을 끄는 비상 절차를 수행한 정황이 확인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. 이 큰 불을 막기 위한 매뉴얼대로의 조치였던 건데 네. 조종사 녹음 장치에 관련 내용이 저장돼 있었다는 겁니다. 그런데 이후 조사 과정에서 실제 꺼진 엔진은 오른쪽이 아닌 왼쪽 엔진인 걸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. 사조위는 또 사고기 엔진의 자체 결함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. 엔진 블랙박스 조사에서 결함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고 동체 착륙 당시에 엔진의 소음 등을 분석한 결과 정상 출력의 65% 이상의 동력이 남아 있어서 비행이 가능한 수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사고 과정에서 조종사의 실수가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유가족들이 이 부분을 문제 삼는 거죠? 네, 이 사조위 설명대로라면 조종사가 착오로 손상이 덜한 엔진을 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. 네. 그런데 사조위는 항공기 블랙박스, FDR 기록 등으로 확인했다고 설명만 했을 뿐이고 당시 조종사가 좌측 엔진을 끄기까지 엔진 상태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기록은 내놓지 않았습니다. 유가족은 녹음 장치의 일부 내용만으로 조종사 과실로 단정짓고 있다며 기록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. 네. 이 김유진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의 말 들어보시죠. 근거들을 설득하고 납득할 수 있게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일부를 좀 보게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들은 다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조위의 결론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 반론과 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요? 네, 이 사조위 판단에 대해서 반박하는 여러 근거와 가능성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일단 비행기에는 이 엔진과 연결된 파이어 핸들이라는 장비가 있는데요. 예. 이 핸들을 당기면 연료 공급을 차단시켜서 화재를 막게 됩니다. 네. 이 사고기 비상 매뉴얼을 보면 엔진 손상 시 엔진을 끄고 파이어 핸들을 당기게 돼 있고 또는 엔진 화재가 감지됐을 때도 당기게 돼 있습니다. 네, 그런데 사고기에는 꺼진 왼쪽 엔진과 연결된 파이어 핸들이 당겨져 있었던 걸로 확인된 걸로 알려졌습니다. 그러면 실제로 왼쪽 엔진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서 불이 나는 걸 막으려고 이 조종사가 조치를 취한 거 아니냐 이런 가정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. 네. 그러나 사조위는 꺼진 왼쪽 엔진이 손상이 덜 했다면서도 정확한 손상 정도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. 예. 자, 취재팀에서 직접 사조위의 설명자료 전문을 분석해봤더니 왼쪽 엔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사조위도 알고 있었던 정황이 확인됐다고요. 네, 이 사고기가 조류 충돌 직후에 양쪽 엔진에 진동이 있었고 특히 오른쪽 엔진에서는 불꽃과 화염 폭발, 즉 서지 현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. 네. 이걸 본 이제 생존 승무원들의 증언도 있었다라고 말했고요. 그런데 손상이 덜했다는 왼쪽에서도 서지 현상이 있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. 이 비행 기록 장치 FDR이 꺼지기 전에 연소실 압력이 떨어진 것을 확인했다는 겁니다. 이 왼쪽 엔진 역시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짐작되는 대목입니다. 예. 자, 엔진 관련 조사 외 비행기 전기가 끊긴 경위에 대해서도 사조위가 결과를 내놨어요. 네, 이 항공기를 보면 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 IDG라는 장비가 양쪽 엔진에 달려 있는데요. 네. 이 사조위 설명대로 왼쪽 엔진 같은 경우는 시동이 꺼졌기 때문에 거기에 달려 있는 IDG도 함께 꺼졌다라고 설명을 했고요. 반대로 오른쪽 엔진은 시동이 꺼지진 않았는데 이 IDG만 꺼져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 IDG를 조종사가 끈 걸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. 네. 이 IDG가 꺼지려면 내부 윤활유 온도가 상승해서 자동으로 멈췄거나 아니면 사람이 직접 스위치를 껐을 때 이 두 가지 가능성뿐인데 당시 윤활유 온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 꺼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. 이런 설명이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부분도 역시 조종사의 과실로 비춰질 수 있는 것 같은데요. 더 직접적인 증거가 제시됐습니까?
이 사조위는 이 조종사가 IDG의 스위치를 꺼서 이 IDG가 꺼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. 이 IDG 스위치는 조종석 천장에 달려 있습니다. 끌 때는 위로 올리고요. 켤 때는 아래로 내리도록 되어 있는데 네. 또 스프링 방식이어서 스위치를 위로 올려도 다시 아래로 내려오도록 제작돼 있습니다. 예. 그런데 이제 사고 직후 이 기체에서 확인된 우측 IDG 스위치가 아래로 내려져 있던 상태인 걸로 알려졌습니다. 즉 스위치의 상태로만 봐서는 조종사가 직접 스위치를 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뜻인데요. 또 엔진이 손상을 입어서 출력이 급격하게 낮아졌을 때 IDG가 자동 분리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사조위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 발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남은 조사에 대해서도 신뢰를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겠어요. 네, 일단 이 사고의 첫 시작이었던 조류 충돌과 관련해서 이 사고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용역 조사가 최근 끝났습니다. 네. 특히 이 무안공항, 사고가 난 무안공항의 조류 활동과 관련된 조사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이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시스템 개선도 함께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. 관심이 큰 건 아무래도 무안공항 이 둔덕 시설에 대한 조사인데요. 앞서 사고 직후에 이 둔덕 시설을 두고 활주로 안전구역 내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. 네.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는 해당 시설이 안전구역 밖에 있기 때문에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었는데 이 둔덕 시설물과 관련해서 사고와의 연관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입증해내는 게 사고위의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. 네. 자, 경제산업부 이지은 기자였습니다. 수고 많았습니다.